세기의 남봉꾼 양녕대군.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논란 많은 왕실 추문의 주인공. 그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아버지 애첩과 동침했고 신하의 유부녀를 임신시켰으며 급기야 아버지에게 왜 내겐 첩 한 명 허락 못하냐는 항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 대신 세기의 남봉꾼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비운의 왕세자 양녕대군의 충격적인 폐쇄자 실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왕위를 잃었는지 그 남봉의 역사를 파헤쳐 봅니다. 제1막 태종의 깊은 사랑과 남봉꾼 이설의 진실.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에게 맏아들 양녕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태종은 왕이 되기 전 정도전에게 죽임을 당할 고비를 넘길 때마다 양녕이 웃는 모습에 힘을 얻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태종의 작은 야망은 오직 양녕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녕을 위해 명나라 황제의 딸과 혼인까지 추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공부밖에 모르던 김한로의 딸을 14세의 양녕과 결혼시켰습니다. 태종은 양녕에게 엄격한 세자 교육을 시켰지만 역사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흔히 알려진 설이 있습니다. 양녕대군이 동생인 충녕대군, 훗날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양보하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 남봉꾼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기록들은 이 이설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사료가 전하는 양녕은 왕위를 위한 연기가 아닌 진짜 찐 남봉꾼이었습니다. 그의 남봉은 왕실의 품위를 넘어 왕위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2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다. 양녕대군의 남봉 행위는 17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잔치 자리에서 그는 기생 지전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태종은 노하여 지전씨를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양녕대군은 무려 45일간 단식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심정으로 태종이 지전씨를 풀어주자 이 사건을 계기로 양녕은 여색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는 왕실 역사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립니다. 양녕은 자신의 큰아버지이자 선왕인 정종, 이방과의 애첩과 동침했습니다. 이는 왕실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패륜적 행위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 사실에 격분했지만 차마 맏아들에게 극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폐쇄자를 결정짓는 파국은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곽선의 첩, 어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리는 당대의 미인으로 후대의 장희빈과 비교될 만큼 아름다웠다고 기록됩니다. 유부녀인 사대부의 첩에게 양녕대군이 집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종은 하다하다 못해 대신에 유부녀를 건드리려 하느냐며 크게 화를 냈고 양녕은 눈물까지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3막 결정적인 임신 사건과 오만한 편지. 아버지 앞에서 반성한 양녕대군의 행동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어리를 계속 만났고 이들의 만남은 결국 어리를 임신시키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사대부 대신에 첩을 임신시킨 세자. 이 사건은 더 이상 왕실 내부의 문제로 감출 수 없는 전국적인 추문으로 번졌습니다. 태종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어보려 했습니다. 양녕은 종묘와 사직 앞에서 다시는 어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쇼를 벌였고 태종은 또다시 속아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종묘를 나온 양녕대군은 곧바로 약속을 깨고 어리를 불러들였습니다. 결정타는 양녕이 아버지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반성문 대신 보낸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후궁이 9명이나 있으면서 어찌 아들인 저에게 사랑하는 첩 한 명 허락해주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이 오만한 항변의 편지를 받은 태종은 분노 대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신들을 불러 그 편지를 돌려보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양녕대군이 세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덕을 갖춘 어진 곧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새 세자로 세울 것을 간언합니다. 이로써 양녕대군은 공식적으로 폐쇄자되고 역사의 물줄기는 세종대왕의 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3막 폐쇄자 이후의 패륜과 역사적 해석. 폐쇄자가 된 이후에도 양녕의 남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을 넘어 심지어 자신의 며느리, 즉 아들의 아내까지 겁탈하는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충격을 받은 양녕의 아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 자결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녕대군은 매우 장수했습니다. 그는 동생 세종, 조카 문종, 조카 손자 단종의 시대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설이 등장합니다. 양녕대군이 훗날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하려던 조카 수양대군 훗날 세조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자신에게 왕위를 빼앗아간 동생 세종에 대한 복수였다고 해석합니다. 나에게 왕위를 뺏어갔으니 내 손자 단종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왕위를 잃은 남자의 남봉이 개인의 타락을 넘어 후대의 정치적 격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양녕대군은 단순한 호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면 안 되는 관계를 너무 많이 맺었기에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세기의 남봉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왕위의 무게, 그리고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욕망이 낳은 비극적 결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